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사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엑셀이 뭔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또 엑셀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오피스 365 깔아가지고 직접 하나하나 따라오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봤길 기대하는데, 정상적인 학생들이죠? 여러분이 직접 설치해가지고 사용해봤다면 그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고요. 그냥 내가 예측한 그대로였으면 정상적인 학생입니다. 그것조차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학생이고요. 예, 그 다음 단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기초과정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통합문서 만들기, 통합문서 저장하기, 통합문서 열어보기, 그리고 엑셀 종료하는 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네요. 문서 하나 만들고 저장하고 열어보고 끝내고. 예, 이런 거 좋죠. 예,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쉽게 해봅시다. 예, 엑셀 화면의 구성 요소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잘 쓰는 친구들 보면 이 단축키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셀을 실행시킨 이후에 얼터네이트 키, ALT라고 얼터네이트 키 있죠? 이걸 딱 누르고 있으면은 엑셀 화면에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나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즉 단축키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터키를 누르고 이 글씨를 딱 누르게 되면 파일 이름 F, H 이런 걸 누르게 되면 마치 마우스로 그걸 선택한 거와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를 쓸 때 마우스를 사용하면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초보자 생각이고요. 전문을 쓰는 친구들 보면은 단축키를 다 사용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복잡한 캐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단축키로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보다 정확하고 빨리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키보드가 좁은 공간에 있고 손이 넓어서 전체적으로 키보드를 커버할 수 있는데 마우스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하는 친구들은 약간 단축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단축키를 확인하는 방법은 얼터네이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에 표시된다는 것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화면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다 이해했을 거라 믿고요. 예, 다음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요번 시간엔 주로 그 리본을 구성하는 탭들, 메뉴 내용들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뭐 지난 시간에도 어떻게 돼 전체 구성만 설명을 했, 지난 시간 구성만 설명을 했죠. 이번에는 그 세부 내용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머무르는 것이 홈입니다. 그래서 홈 탭 한번 보면은 홈 탭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붙여넣기, 잘라내기, 복사하기, 서식만 복사하기. 요 기능은 초보자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좀 익숙해지고 쓰기 시작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서 붙여넣기에서 잘라내기 복사하기는 많이 썼던 거죠. 컨트롤 X, 컨트롤 C 그 붙여넣는 건 컨트롤 V가 되는 거죠. 그거는 클립보드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클립보드 나중에 기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 저장 들어있는 그 갑이나 식을 옮기는 기능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거 말고 뭐 글씨를 두껍게 해라, 이탈릭 이런 내용들 있죠. 이것만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화면에 표시되는 것만 복사하거나 붙여넣기 할 때 요걸 이용을 합니다. 홈에는 이렇게 그런 어떤 데이터를 복사해 붙여넣기 또 잘라오기 이런 기능 하는 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 보기 좋게 하려고 글을 두껍게 한다든지 폰트를 조정한다든지 크기를 조정하는 걸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화살표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있죠. 글씨를 확대 축소. 실제로 우리가 숫자로 1, 2, 3을 넣게 되면 이게 실제 인쇄됐을 때 어떤 정도 크기인지 판단하기가 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매번 키보드로 누르면서 또는 마우스 선택하면서 보기가 그러니까 이걸 틱틱틱틱 누르면서 하나하나 변하는 걸 보고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요거는 셀 채우기, 요거는 글자색입니다. 요거만 구분하면 되죠. 그리고 디테일한 창,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요 버튼 누르게 되면 별도 창이 열려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 맞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 셀 안에서 요까지가 좌우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들여쓰기 기능하고 내어쓰기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거 셀에서 세로 위에 붙일 거냐 아래 붙일 거냐 중간에 놓을 거냐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고요. 요거는 통합하여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거든요. 그 워크시트 쓰다 보면 셀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 셀을 여러 개 합쳐서 하나의 셀로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기능입니다. 많이 씁니다. 나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보통 제목 표시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숫자를 표시하는 내용들은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퍼센테이지냐, 천 단위를 잘라서 할 거냐, 소수 이하짜리를 증가시킬 거냐, 소수 이하짜리를 요건 감소시킬 거냐, 증가시킬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급 기능들이거든요. 요 고급 기능들이 요까지가 고급 기능들이고요. 스타일, 셀 관련된 건데 이건 점진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뭐 조건부 서식, 셀 스타일 그런 거거든요. 요건 셀을 삽입하거나 셀을 삭제하거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앞에 얘기한 거는 요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내용들이고요. 요거는 조금 고급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요건 수식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이 버튼을 이용하면 더 쉽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있는 내용을 찾거나 바꾸거나를 쉽게 하는 기능들, 여기 정렬 필터, 찾기, 바꾸기 기능이 있습니다. 바꾸기 기능 찾기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거 기회 되면 하나씩 다 해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은 홈 탭을 누르면 볼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삽입입니다. 여기 삽입이란 삽입 탭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런 사항들이 열리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쭉 제시가 됩니다. 이거는 추가하기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애매한데 여기다가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이런 거를 집어넣고 싶을 때란 소리입니다. 이런 걸 집어넣고 싶을 때, 기능을 집어넣고 싶을 때, 이런 차트를 집어넣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이죠. 삽입은 누르면 바로 새로운 객체가 삽입이 돼서 기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또 다른 형태의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피벗까지 가야 되는데 하여간 어떤 객체를 삽입하거나 새로운 정보나 유형, 이미지들을 삽입할 때 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거 더 봅시다. 그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 탭입니다. 이 제목에서 다 냄새, 좀 감이 잡히죠? 페이지, 인쇄될 때 그 한 페이지에 내용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페이지의 테마, 전체적으로 내가 하나하나 설정하기가 귀찮으니까, 또 아직 솔직히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자신하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값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꾸밀 수 있습니다. 또 인쇄됐을 때 여백은 어떻게 줄 건지, 종이는 가로로 찍을 건지 세로로 줄 건지, 지금 내 프린트에 걸린 종이의 양식 사이즈는 A4인지 B4인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기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기회 되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엑셀에서 표를 만들게 되면 페이지 신경 쓰지 않고 쭉 통짜로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통짜로 500줄짜리 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A4지 하나에다가 500줄을 찍게 되면 글씨가 너무 좁아서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20줄, 25줄씩 찍고 싶어. 이럴 때 자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찍어줍니다. 그건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었을 때 문제가 뭐죠? 제목이 안 나온다. 제목은 맨 위에만 있고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는지, 인쇄할 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건 나중에 맨 마지막 부분이 될 텐데 인쇄 설정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해보는 거죠. 여기도 그런 내용들인데 인쇄 제목이란 부분이 있네. 그래서 페이지가 나누어졌을 때 각 페이지 윗부분에 뭘 찍을 건지를 지정해 줍니다.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게 되면은 여러분이 전문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요소들까지도 잘 고려해 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프로그래머, IT 기업에서 개발자들 굉장히 똑똑하다 이런 선입견들과 그렇게 진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엄밀한 면에서 그 IT 프로그램 사람이 뭐 IQ가 몇백이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머리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선입견 버립시다. 뭐 컴퓨터공학 전공한 애들은 컴퓨터를 잘하니까 머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꽝이 거짓말이에요. 단지 그들이 그런 걸 전공하면서 이제 그걸 배우기에 어떤 생활 태도,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짤 때는 여러분이 엑셀도 쓰지만 모든 발생 가능한 경우를 다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몸에 밴 거죠. 우리는 그걸 똑똑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죠. 부지런한 거죠. 단지 그게 몸에 배서 하다못해 여기서 자판기에 음료수를 뽑으러 간다 할 때도 우리는 그냥 뭐 먹고 싶어 갈게 이런 경우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한 사람들은 만약 프로그램을 짠다고 그러면 자판기가 잘 가동하는지 확인해 본다. 동전은 지폐로 되는지 동전으로 되는지 확인한다. 카드가 되는지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미리 다 계산을 해보는, 고려를 해보는 거죠.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이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게 아니라 부지런한 거죠. 왜 썰이 이쪽으로 빠졌지? 인쇄 제목 설정하는 것도 고려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 했을 땐 그런 걸 못 느끼다가 인쇄 시켜보면, 야, 진짜 잘 만든 소프트웨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잘 만든 소프트웨어. 진짜 좋은 소프트웨어. 크기 조절, 화면을 찍을 때 어떤 식으로 조절할 건지. 이것도 생각도 못한 기능이거든요. 나중에 인쇄할 때 이거 보게 될 겁니다. 생각도 못한 기능이에요. 진짜, 진짜 이런 거를, 야, 이런 말 나옵니다. 눈금선 보기, 제목 보기는 화면상에 이 선들, 그 셀과 셀을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걸 표시할 건지 말 건지, 행번호, 열번호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삽입하기에서 보면은 차트나 뭐 기타 이미지 그림들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때 앞에 놓기, 뒤에 놓기, 어떤 레이어를 갖다가 선택해서 뭐를 앞에 놓고 누굴 밑에 깔 건지 이런 것도 선택하는 게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춤 기능 있네. 이거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이제 작업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내가 화면에다가 어떤 그림을 배치해서 쫙 이쁘게 배치하고 싶어요. 이럴 때 이게 위로 맞출 건지 아래로 맞출 건지 왼쪽으로 맞출 건지를 글자 같으면 자동 정렬로 할 수 있잖아요, 홈에서. 근데 그림이에요. 위에 이럴 때 그걸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딱딱딱 선택하고 왼쪽 맞춤하면 자동 왼쪽으로 쭈르륵 탁 맞춰주는 겁니다. 이 기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죠?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있는 대로 확대한 다음에 천천히 끌어가면서 맞췄었거든요. 자동으로 됩니다. 그룹화하는 거, 회전하는 거, 이거 개체 묶기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기능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식 탭 보겠어요. 수식 탭인데, 이거는 직접 수식을 입력해도 되는데, 입력하는 수고로움을 좀 덜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거는 이렇게 리본의 툴바로 제공을 합니다. 함수 집어넣을 때 이걸 누르면 기본 틀이 나오고, 거기에 도움말이 나오면서 함수 입력, 수식을 쉽게 입력하도록 하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건 합이죠. 이거 누르면 자동으로 합을 계산하는 걸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재무 관련된 거, 논리 관련된 거, 텍스트 관련된 거. 그래서 분야별로 다양한 수식 탭이 제공되고, 이걸 누르게 되면 그거 관련된 함수나 기능들이 자동으로 제시가 됩니다. 아직 우리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건데, 그러니까 수식과 관련된 건 또 이렇게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식 분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하고 이걸 더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 하면서 봐, 이 값이 왜 나왔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설명을 잘 해놓지 않으면. 그럴 때 이 값을 딱 선택해서 결과값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값은 어떤 근거로 나왔다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또는 결과값이 얼마가 되기 위해서는 입력값이 얼마가 이런 것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 입력했을 때 오류를 검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서 어디에서 무슨 값이 나는데 이건 계산 못하는 값이야. 또는 그 값이 나와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계산을 해야 돼. 이런 것도 다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 고급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갈지 모르겠네. 시간 남으면 살펴보고요. 모르면 질문하기 바랍니다. 우리 수업할 때 맛보기로는 한번 쓸 겁니다. 근데 나 같은 경 자주 쓰진 않고요. 가끔 씁니다. 이런 기능도 있어. 알면 좋은 거니까요. 페이지 레이아웃의 탭 어떤 기능을 하는지, 수식 탭엔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지 잘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이 엑셀 프로그램의 화면 사이즈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글씨까지 다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콘 상징 기호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설명 들을 때는 가능하면 엑셀을 최고로 큰 상태로 확장해서, 즉 요거를 누른 상태로 놓고 이걸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게 하면 조금만 나오거든요. 지가 알아서 지금 제시된 화면 사이즈에 맞춰서 재정돈을 해줍니다. 알았죠? 그 다음은 데이터 탭하고 검토 탭입니다. 여기 파일, 홈, 삽입, 요까지가 초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까지가 이제 조금 중급자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건 고급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는 검토나 데이터는 고급 수준에 해당이 되거든요. 물론 초보자도 많이 씁니다. 뭐 정렬이나 필터 같은 경우는 초보자도 알면 굉장히 좋은데 이거 중급 수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다음 이게 다 외부 데이터 파일들이거든요. 아마 이거는 안 할 겁니다. 이번 우리 수업 시간에는
외부 파일을 쓰고 외부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 수업 시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쿼리 이거 안 하겠는데? 이거 안 합니다. 우리. 이거는 좀 고급 기능에 속하거든요. 이거는 고급 기능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하기는 좀 힘듭니다. 요것도 힘듭니다. 나머지는 다 합니다.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정렬은 크기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크기 순서, 보통 우리가 야 가나다 순으로 해, 알파벳 순으로 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정돈하죠? 왜 정렬하죠? 왜 크기 순서, 가나다 순이나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데이터를 빨리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빨리 찾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데이터 처리 또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프로그래머들은 이 정렬이라는 거 많이 배웁니다. 어떤 종류의 데이터일 때 어떻게 정돈하는, 우리는 알파벳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알파벳 순으로 데이터가 10개 있으면 A 찾고 B 찾고 C 찾고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100개 있고 1000개 있고 10,000개 있고 1억 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죠? 거기서 A 찾으면 A 갖다 놓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럼 알파벳 개수만큼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 말고요. 엑셀에서 그런 거 할 건 아닙니다. 정렬은 크기 순서대로 정돈하는 거. 필터는 어떤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골라서 보는 겁니다. 필터 알죠? 책. 걸러내는 거죠. 전체 중에서 내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것만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 많이 씁니다. 내가 이 수업에서 기말고사 할 때도 꼭 이 고급 필터 기능 제시합니다. 고급 필터 꼭 써보도록 유도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중요한 내용인데 안 한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수식 요 부분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걸 많이 합니다. 기말평가에도 물론 집어넣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텍스트 바꾸기, 나누기, 이거 고급 기능 같은데 안 써봤어요 이거 솔직히. 이번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새로운 기능이 점점 추가돼서. 예, 그다음 검토입니다. 검토가 뭐죠? 검사해보는 거죠. 맞춤법 검사, 동료 검사. 자주 쓰는 내용은 별로 없고요. 맞춤법 검사 정도. 자동으로 틀리면은 한글인데 영어로 입력했을 때 엔터 탁 누르면 자동으로 한글로 변환이 되죠. 또 영어인데 한글로 입력해서 잠깐 변환이 돼요. 그런 거는 이 엑셀 프로그램 내에 사전이 있거든요. 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걸 검사하는 기능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번역 기능도 있고요. 안 써봤는데. 한자는 키보드의 한자 버튼, 왼쪽 스페이스 버튼은 왼쪽에 한자라고 한글 집어넣고 한자 누르면 자동으로 윈도우에서 제공된 그거 써도 되고요. 메모 기능이 있구나. 메모는 셀에다 어떤 값을 입력하게 되면 그거는 화면에 보이고 출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거기다 견출치 달듯이 조금 뒤로 정보를 글적글적 해놓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기능입니다. 출력 안 되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메모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시트 보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워크시트에 셀 구성의 워크시트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특정한 데이터는 수정을 못하게 막고 싶을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럴 때 시트 보호 또는 특정 범위 보호 이렇게 합니다. 범위 편집 허용 이런 기능을 씁니다. 이것도 한번 가능하면 강의 자료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기회가 된다면 혹시 여러분 질문을 한다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수업은 내가 준비한 것도 이게 준비한 게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강의 쓴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 중에 중요한 걸 우선적으로 골라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설명할 때도 이거 설명 안 했잖아요. 이것도 설명 안 하고 이건 대놓고 안 가르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사용 빈도가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강의에서 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고 싶다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럼 그땐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저거 뭔데 저거 설명해 주세요. 한순간에 여러분의 소중한 강의 시간을 잡아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궁금함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내가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본인이 우겨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 강의를 듣는 30명, 40명의 학생 시간만큼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염두에 두고요. 여러분이 일단 공부를 해보고요. 진정으로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강의에 추가시키겠습니다. 강의에 추가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요. 나는 가능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데이터 탭, 검토 탭. 이거는 고급 기능에 속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다음이 보기 탭입니다. 보기 탭. 보는 거죠, 뭐 보는 거. 기본, 페이지 나눠서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죠. 이거 말고도 뭐 눈금선, 수식, 이거 한번 눌러서 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출력과 상관없이 화면에 표시되는 거거든요. 확대 축소하는 기능, 그 다음에, 창을 나누는 기능도 있네. 틀 고정, 요 기능 중요합니다. 틀 고정. 요것도 한번 해보게, 많이 씁니다. 틀 고정. 진짜 중요해요. 이런 기능도 있는데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거의 다 설명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직접 한 번만 눌러보면 되는 거라. 물론 데이터가 들어 있어야지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해보기 바랍니다. 틀고죠.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우리 수업할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실무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매크로 강의교육표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후반부에 끼워놨는데 요구하면 합니다. 예, 엑셀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면 파일 탭을 누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른 거랑 틀리게 파일 탭은 맨 왼쪽 끝에 있고요. 다른 탭도 누르면 바로 그 밑에 리본에 그 정보들이 표시가 되는데 파일 탭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 버립니다. 파일 탭은 이게 딱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홈, 새로 만들기, 열기, 정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홈 누르면 현재 정보들이 나옵니다. 어떤 파일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있구나 정보. 그래서 현재 이런 정보들이 관리가 되고 내가 사용자가 누구라는 것도 표시가 됩니다. 뭐가 있나? 내 이름 표시되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만든 요쪽을 클릭해서 설정하게 되면은 그럼 나중에 파일 정보 보게 되면 본인 이름이 늘 표시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여기에 있는 거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남이 만든 문서를 가져왔을 경우는 그 사람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뭐 DRM이라는 거 알죠? 모르나? 있습니다. 그 파일에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기타 보안에 관련된 정보도 그 파일에 수록이 되거든요. 그 정보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관리 및 파일 정보 관리라는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조금씩 버전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계정 관련된 걸 아래쪽에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화면을 줄이게 되면 이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요. 크게 해야지만 나타납니다. 엑셀 화면의 구성 요소 중에 위쪽에 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쓰는 사람은 많이 쓰는데 난 잘 안 쓰거든요. 쓰면 좋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서 자주 쓰는 것만 몰아서 여기 리본에 나오는데 그중에 더 많이 쓰는 거 여기다 몰아놓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으로 자동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있죠. 요거 자동 저장, 취소, 다시 실행. 이거 선택한 것만 여기 표시가 됩니다. 밑에서 리본에서 이 파일 탭을 탭으로 구분하지 않은 것 중에 구분된 것도 상관없고요. 내가 자주 쓰는 걸 위에 몰아놓겠다는 겁니다. 바로가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빠른 실행이란 말을 썼습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해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예, 파일의 옵션에 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오면서 어딨냐? 옵션을 누르면 이게 나오고요. 이 창이 나옵니다. 여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나오고요. 여기 지정된 게 나오거든요. 아까 거기 조그만 메뉴에서 고르기 뭐하면 이 중에서 골라서 추가 누르면 여기 등록이 됩니다. 그럼 여기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 정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마우스로 직접 하라고 그랬습니다. 듣고 끝나는 거, 뭐, 맘대로 해요, 뭐. 지손해지, 뭐. 오케이? 예, 한 1, 2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통합문서 새로 만들기 어떻게 만들죠? 엑셀 프로그램 시작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파일 이름은 통합문서, 워크시트는 슈트 Y라고 들어갑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오케이. 오, 통합문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번거롭게 새 이름 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창이 열리면 먼저 작업부터 데이터부터 입력하라는 거죠. 입력한 이후에 확실하면 저장할 때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미리 이름 지정하지 않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실행했으면 요 이름만 한번 확인해. 오케이 이름 맞아요. 그럼 된 겁니다.
다시 한번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한번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새로 만들기 들어가면 새 통화 문서, 처음일 때 화면이 이전에 엑셀을 쓴 기록이 있으면 여기 다르게 나옵니다. 화면이 나랑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내용도 여러분이 어떤 걸 깔고 어떻게 썼냐에 따라 이 내용도 틀려집니다. 어찌되었든 최근 파일들이나 아니면 샘플로 제시되는 것들이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나타난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눌러봐요. 아까 나왔더라도 다시 파일 탭 누른 다음에 새로 만들기 눌러, 이거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파일 탭에서 새로 만들기 누르게 되면은 기존에 했던 거 그리고 샘플들이 제시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이걸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에 맞춰서,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거에 맞춰서 아무거나 한번 딱 마우스 커서 선택하게 되면 한 번만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고요. 만들기 버튼 누르게 되면 현재 통합 문서의 그 내용이 이렇게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예, 그냥 보통은 우리는 실습할 때 새로운 데이터를 아무것도 없는데 입력해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나중에 작업을 할 때, 아, 이건 특정한 용도로 쓰는데 엑셀에서 기본적인 그 틀을 제시를 하네. 그럼 그걸 불러서, 이렇게 불러서 쓰면 더 편합니다. 일종의 양식이죠. 양식. 우리가 뭐 이력서 쓸 때 이력서 양식 있잖아요. 어떤 신청서를 쓸 때 신청서 양식이 있어. 누가, 학번은 뭐고 전화번호는 뭔데 무슨 내용으로 어디에 뭘 요구할 거다. 이런 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틀을 엑셀은 기본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템플릿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불러서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수업은 가능하면 이걸 쓰지 않는 쪽으로 할 건데 간간히 한 번씩 열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나중에 써먹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새로운 문서 만들 때는 그냥 빈 문서도 제공을 하지만 이렇게 이미 작성된 샘플을 제시해서 입력이나 문서 작업을 편하게 해준다라고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런 것도 있어요. 담보대출 계산기. 여기 보면 이제 뭐 얼마를 빌리면 이율이 언제고 기간이 어느 정도일 때 어느 정도의 이자가 나온다. 이런 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양식들도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해보기 바랍니다. 꼭 이것이 아니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봐야 됩니다. 한번 눈으로 꼭 확인해요. 예, 이전에 작성한 통합 문서를 사용하여 열어야 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어, 예, 지금 엑셀 이거 같으면 XL, SX로 열리나? 아마 확장자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옛날 엑셀 파일은 XLX로 돼 있습니다. 또는 XLX로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확장자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올드 버전의 문서를 열 때는 요거 예, 여기 파일 형식을 좀 바꾸어서 지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 알아주면 됩니다. 파일 열 때는 파일 여기서 파일 누르고 여기서 열기 누르고서 컴퓨터, 이 컴퓨터 이게 지금 화면이 좀 틀릴 겁니다. 최근 문서도 있고 여기 보면 스카이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엔드라이브 쓸 수도 있고 원노트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크라우딩 서비스 항목들이 쭉 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춰줍니다. 이 화면이 내 건 아니고요. 좀 오래된 화면이라 좀 그런데 어쨌든 열기 화면에 나오는 그림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드 버전 열 때는 이 파일 형식을 모든 엑셀 파일로 선택을 해주면 다 표시가 될 겁니다. 열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예, 2003 버전 이전에 통합 문서를 열었을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호환 모드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된 경우는 뭐냐고 그러면 앞에도 얘기했죠. 엑셀 97부터 2004번 버전까지는 확장자가 XLS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오피스 365까지 파일들 2003 버전 이후는 확장자 XLSX로 표시가 됩니다. 기능이 더 확장이 됐다는 거겠죠. 익스텐션 같은데. 예.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열었을 때는 이렇게 호환 모드라는 게 나옵니다. 즉, 기능이 좀 제한이 된다는 거죠. 2003 버전 이후에 추가된 기능은 지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의미는 올드 버전이 열린 거다. 요게 나온 의미는 올드 버전이 열린 거다. 그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다시 불러내서 다른 이름을 저장할 때 그냥 하면 그 버전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통합 엑셀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 확장자 XLX로 저장이 되면서 모든 요 표시가 안 나올 겁니다. 옛날 파일이 없어서 못하겠구나. 어쨌든 호환 모드가 표시될 때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했습니다.
뭐 파일 저장하기 쉽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누르게 되고 어디인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내 컴퓨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저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정하고 이름, 위치 지정한 다음에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불러드리게 되면 또 나타나게 되겠죠.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는 본인 학번 이름으로 합시다. 본인 학번, 네, 학번 밑줄 이름으로 저장하기 바랍니다. 네, 한번 저장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장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으네요. 오케이? 네, 통합 문서 저장할 때 파일 이름입니다.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구분할 수가 있겠죠. 같은 이름으로 저장하면 문제가 되죠. 같은 이름은 통합 문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됩니다. 확장자가 틀린 것은 다른 이름으로 처리가 됩니다. 통합 문서의 이름은 한 255글자까지 가능하고요. 사용하지 못하는 문자, 이런 문자들은 쓸 수 없습니다. 이건 윈도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문자들이거든요. 이건 쓰죠. 에러 납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맘대로 써도 된다. 그리고 뭐 이름 255자까지 쓰겠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외우지도 못하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화면이 잘려갖고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것만 기억하고요. 에러 나면은 좋은 이름으로 다시 넣는다. 그때 기억할 거는 이런 문자는 쓰지 말아라.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컴퓨터 시스템이 쓰는 문자들이에요. 날 기회 되면 또 설명하겠습니다. 예, 문서 저장할 때 문서의 종류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냥 저장 누르지 말고요. 여기 파일 형식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확장시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엑셀 97부터 2003까지는 XLS, 이거 호환 모드로 열리죠. 그리고 지금 하는 건 모두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는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 웹페이지 저장이라든지 XML 이런 거는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또 PDF는 없나? 뭐 여기 CSV 이것도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기회 되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다양한 이름으로 한번 저장한 다음에 윈도우 탐색해서 한번 열어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장됐는지. 통합 문서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 설명했습니다. 예, 통합 문서 닫기와 엑셀 종료요. 문서 닫기하고 종료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통합 문서는 닫으면, 즉 여기 보면은 X가 있거든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나? 네. 엑셀 프로그램 보기는 이게 없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간혹가다 닫아버리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엑셀 화면을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워크시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엑셀은 실행 중이지만 통합 문서가 안 열린 경우, 즉 파일이 닫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엑셀이 실행이 되면 여기 워크시트가 나오고 여기 워크시트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런 파일이 열려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엑셀을 종료하면 통합 문서 닫히는데 이 X자를 누르게 되면 바로 종료가 됩니다. 통합 문서하고 엑셀은 거의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처음 시작하면은 여기 워크시트 새 통합 문서라고 열리게 되죠. 통합 문서로 있는 파일을 열게 되면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는 오른쪽에 있는 종료 누르거나 파일에서 프로그램 종료 눌러버리면 됩니다. 파일에 프로그램 종료가 있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파일에 프로그램 종료가 있었나 메뉴? 맨날 이거 눌러서 종료를 해가지고요. 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엑셀이 무엇인지, 엑셀을 어떻게 시작하고, 엑셀 화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통합 문서는 어떻게 만들고 저장하고, 이거 진짜 뭐 2, 3분도 안 걸렸네.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 2, 3분 너무 거짓말이고. 아무것도 없죠. 처음에 열면 무조건 기본으로 통합 문서, 슈트1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저장 버튼 눌러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로 넘어갑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장된 내용을 엑스플로를 실행한 다음에 열기로 불러내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은 윈도우 탐색기 열어서 직접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하죠. 그러면 자기가 연결된 프로그램 불러서 바로 화면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엑셀 화면, 여기 중요한 거, 엑셀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통합 문서하고 워크시트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만 잘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